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입찰 전부터 미리 명도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서류로 답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냥 뭐 왜 제가 이런 서류로 답사를 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좀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59.82제곱미터 25평의 아파트죠. 감정평가 금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자, 위치는 좋습니다. 뭐 이 정도 위치면 뭐 나쁘지 않은 위치로 보이는데, 아직 뭐 단점도 있긴 하지만 아파트가 있는데 종락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층수도 높거든요. 15층 중 24층 중에 24층이다 보니 꼭대기층이어서 굉장히 경치는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위치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앞에 KTNG도 있고 뭐 명목시장도 있고요. 용마산역 있고 밑에 쪽으로 보면 군자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다시 물건으로 되돌아가서 자, 보시면 소유자가 점유하고 나와 있고 뭐 특별한 권리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멸사항이고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일단 등기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에 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먼저 이 물건은 2011년도에 매매가 돼서 현재 소유자 70년생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전 소유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70년생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이게 상속입니다. 자, 여기 상속이 되어 있으면 민법상 상속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협의상속이라면 그 상속권자들끼리 협의를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민법상 상속을 얘기합니다. 자, 상속권자가 43년생 강씨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김씨와 강씨는 소유자가 성이 다르죠. 그래서 70년생에서 43년생에게 상속이 되는데 왜 이렇게 상속이 되는지 민법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민법을 열어놨습니다. 자, 민법에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그 다음에 반개 쪽이 되는데요. 직계 비속은 자녀를 뜻하고 직계 존속은 부모를 뜻합니다. 그리고 1003조를 보면 배우상의 상속순위라고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지금 배우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3조를 보시면 1항 1호와 2호, 즉 여기에 있는 1순위나 2순위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같이 있다면, 만약에 1순위가 있다면 1순위와 같이 공동상속, 1순위가 없이, 즉 자녀가 없이 부모님만 계시다면 부모님과 공동상속, 그게 아니라면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면, 여기 나와 있으면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둘 다 없다면 단독,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물건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서 70년생 김씨가 강씨, 43년생 강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민법의 내용을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직계 비속이 있었나요? 없었겠죠. 있었다면 여기에 상속이 됐겠죠. 없었습니다. 즉 자녀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순위 직계 존속. 방금 43년생 강씨는 성이 다른 거로 봐서 어머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좀 어머니보다는 좀 젊은 나이에 더 좀 이렇게 상속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43년생 강씨는 어머니로 보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봤다시피 배우자가 없습니다. 없으므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70년생 김씨는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 즉 어머니만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이 된 날짜가 상속이 된 날짜를 보시면 2019년 10월 10일 날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12일 날 상속이 됐거든요. 사실은 상속은 그 즉시 되므로 2019년 10월 10일 날 상속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날짜가 지금부터 본다 하더라도 1년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 되었고 그리고 경매가 넘어갔는데, 자, 보다시피 관리비가 1년 정도 체납이 되어서 187만 3,670원입니다. 12월 1일 현재다 보니 이거 거꾸로 되돌린다면 사망을 하고 나서부터 관리비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납부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비까지 납부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 어머니
좀 연세도 있으신데,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한테 상속이 되었다. 어머니 주소지는 완전히 다른 데거든요. 완전 다른 곳에 계시다 보니 다른 곳에 계십니다. 여기 상속이 구로 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물건을 약차를 받게 됐다 그러면 이 물건지 지금 현재 이 물건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뭐 근장에서 설정된 걸 봐서 이게 일단 세입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짐들도 어차피 당연히 상속이 됐을 겁니다. 모든 짐들까지 전부 다 어머니한테 상속이 됐을 텐데, 이 물건을 이제 명도를 하려면 낙찰보고 갔더니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어머님이 잘 정리해 놓으셔서 집에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놨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이 생전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가능성. 또 중요한 기준 부분 정도만 빼고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과연 어떤 게 높을까요, 확률이? 저는 이 관리비가 이렇게 채웠던 걸로 봐서는 그 관리가 좀 많이 안 되지 않았을까, 있는 짐들이 그냥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짐작을 해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도를 어떻게 될지. 당연히 이 집주인은 당연히 명도된 이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을 찾아가서 명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 건지 빈집 명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을 이 어머님한테 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까지 진행을 하시기 전에 이 어머님과 좀 상의를 잘 하셔서 물건을 제가 다 치워드릴 테니 이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라고 어떻게 얘기를 잘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입찰할 때부터 이 물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짐이 하나도 없어 깨끗하든지, 아니면 짐이 있다면 이 어머님을 찾아가서 해결하시든지, 그렇게 되면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잘 대화가 통해서 빨리 끝나다면 오히려 다른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명도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답한 건 꼭 가셔서 눈을 보는 것도 당연히 필수이지만, 이렇게 서류로서 누가 살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떨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도 꼭 서류상에서 봐야 될 것이므로 꼭 서류상에서 먼저 어디를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지부터 생각을 하신다면 꼭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사는 서류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